자녀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도 불편하지만 엄마는 아이들 싸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전문가 교육학 박사 권서은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고 세움 가족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은 흔하게 일어나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싸우기도 하고 게임기를 가지고 놀다 싸우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갈등이나 싸움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또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자녀가 싸우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참기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바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울면 우는 아이는 달래주고 때린 아이는 야단치는 방식으로 지도하기가 쉽지요. 이런 방식은 자녀를 지도하는데 자녀는 울면 해결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큰 자녀가 힘이 센데도 힘이 약한 동생한테 맞고 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부모가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때문이죠. 어려서는 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차츰 커가면서는 짜증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화를 내는 것으로 자기 표현을 합니다. 또 큰아이에게 동생에게 양보해라, 잘해줘라 라는 말을 하면 큰아이는 동생 때문에 힘들고 귀찮게 느껴져서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아이들 중에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한편 동생에게는 형이나 누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싸우는 아이들 모두를 야단치고 꾸중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입게 되죠. 이런 방법들은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부모와 아이들 모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싸움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고 부모는 싸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을 반복하게 되고 점점 커가면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낚아주는 방법을 주라는 말이 있죠. 1편 영상에서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하려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stop, 멈추고 think, 생각하고 select, 선택하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stop, 멈추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현재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만약 2세가 지났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갈등이나 싸움에 해결해주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가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고 힘든 경우에 자녀를 도와주는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자녀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기입니다. 자녀의 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동생이 싫어요 하면 내 동생인데 이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싫구나 라고 자녀의 말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지쳐 보인다면 네가 지쳐 보이는구나 라고 행동을 반영해 주면 돼요. 다음으로 2단계는 감정을 공감해 주기인데요. 자녀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파악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동생이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을 추측해서 네가 동생 때문에 힘든가 보다 또는 귀찮은가 보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지금 내 기분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줌으로써 자녀가 힘들어요, 화나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감정을 안정시켰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왜? why라는 말은 추궁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너에게 원인이 있어 라고 들리기 때문에 what? 무엇을 사용해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엄마가 나에게 그리고 내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로 들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줍니다. 자녀가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자녀가 해결 방안을 찾으면 칭찬해주고 만약에 못 찾으면 또 다른 방법은 있을까? 이렇게 여러 대안 중에서 자녀가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고 부모가 제안을 하고 선택은 자녀가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자녀가 선택한 대안을 실행하기입니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점검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살펴봤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의 갈등이 부모가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없을 때 자주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있을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아이가 부모의 힘을 의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가 갈등 상황에 힘을 실어주지 않도록 빠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힘이 그 갈등 상황에서 빠지면 그동안 그 힘을 의지했던 아이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울면 부모가 자기 편을 들어서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울음을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우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변화를 위한 한 과정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잘 극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주고 연습하도록 해줘요. 울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 형, 나 이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런 갈등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어머님이 애들아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가 밖에 나가 있을 거야. 해결되면 엄마한테 전화해 라고 말하고 나갔더니 조금 후에 바로 전화가 왔대요. 엄마 우리 해결했으니 빨리 들어오세요. 네, 다음으로 부모가 없을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부모가 있을 때 억울했던 아이가 복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동생 때문에 많이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미안해. 그런데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때리지 말고 나는 네가 이랬을 때 화가 나. 속상해.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수는 10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친구를 때리는 등 갈등을 자주 일으켜요. 그래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철수가 7살 동생과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니 동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한테 엄마 형이 장난감 안 줘요 라고 우는 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동생이 다르잖아 어서 줘 라고 말을 합니다. 철수는 주기 싫지만 엄마가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을 주고 표정이 굳어지고 시무룩해져요. 엄마는 아이가 울면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빨리 들어주라고 했던 거예요. 작은 아이는 울면 엄마가 바로 해결해 주므로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철수는 집에서 동생이 울면 항상 양보를 해야 됐고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친구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의 소요를 구분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도 불편하지만 싸우는 아이들이 더 불편한 상황이고 엄마는 아이들 싸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먼저 엄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싸움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아이를 찾아서 차례차례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은 작은 아이가 엄마한테 울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더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작은 아이에게 코칭을 합니다. 이 코칭을 할 때는 1대1로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동생의 말을 듣고 큰아이를 야단친 적이 있다면 엄마가 동생과 대화하는 동안에 큰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대화에 끼어들어서 코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단계, 엄마가
내 말은 형이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아이가 네. 2단계 엄마, 그래서 서운해서 우는구나. 아이 네. 3단계 엄마,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아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마음을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4단계 엄마가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 울지 않고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형 거라서 뺏을 수 없단다. 내가 갖고 싶으면 형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너는 기다려야 해. 형,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해 볼래? 아니면 기다릴래? 어떤 게 좋겠어? 동생이 형에게 다가가 부탁합니다. 5단계 형,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줄 수 있어? 라고 묻자 형이 싫어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왔을 때 엄마, 네가 형에게 장난감 갖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형이 장난감을 주지 않아서 서운하겠다. 그런데 형 것은 뺏을 수는 없어. 네가 갖고 놀고 싶으면 2번 부탁하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하고 싶어? 아이가 조금 기다리다가 다시 형한테 부탁합니다. 형,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줄 수 있어? 형이 또다시 싫어 라고 합니다. 엄마가 또 작은 아이에게 네가 형에게 갖고 싶다고 2번 부탁하는 것은 용기였어.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이 대견해. 형이 주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겠다. 그런데 네가 갖고 싶으면 3번 부탁하거나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하고 싶어? 기다리다가 작은 아이가 다시 형에게 가서 형, 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줄 수 있어? 3번째 묻자 형이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3, 4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형은 2번 거절을 하면서 그동안 동생 때문에 서운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인내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작은 아이에게 영수야, 그동안 네가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들어줬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 이제는 울고 말하면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울음을 멈추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돼. 오늘 형에게 부탁한 내 모습이 아주 멋지고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형인 철수와 1대1 코칭을 합니다. 1단계 엄마가 동생이 내가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고 울면서 엄마에게 말할 때 2단계 네 마음이 많이 불안했겠다. 3단계 지금 내 기분은 어때? 큰아이가 화났어요 라고 해요. 엄마가 화났구나 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해결을 위해서 4단계로 앞으로 동생이 울면서 장난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아이가 내가 10번 하고 줄게 기다려. 또 10분 하고 줄게 기다려. 이렇게 말을 찾아냅니다. 엄마가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만약 동생이 어려서 시간을 모른다면 시계바늘이 숫자 6에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는 그 의논한 문장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점검을 합니다. 이때 엄마가 큰아이에게 철수야 미안하구나. 그동안 엄마가 동생이 울면 동생 말을 들어주라고 했을 때 네가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 앞으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다려줄게. 우리 아들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5학년 쌍둥이 온우이의 갈등인데요. 동생이 누나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학용품을 가져다 쓰고 그래서 싸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누나가 불평하고 있으므로 먼저 누나와 1대1 코칭을 합니다. 1단계 엄마가 동생이 네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고 물건을 가져가서 때렸다는 거지? 자녀가 네. 2단계 엄마 네가 화가 많이 났겠구나 라고 감정을 읽어줘요. 그리고 3단계로 지금 내 기분이 어때? 아이가 짜증나고 화나요. 그렇구나. 짜증나고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구나 라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4단계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때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때리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녀가 이 문장을 찾아냈어요. 네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고 내 물건을 가져가면 화가 나.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도 하고 물건을 허락받고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5단계 실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동생에게 1대1 코칭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가 허락 없이 누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갖다 써서 누나가 때렸다는 거지? 자녀가 네. 2단계 엄마 아팠겠구나. 3단계 지금 내 기분 어때? 저도 화가 나요. 아, 그렇구나. 누나가 때려서 너도 화가 났구나. 해결을 위해서 4단계 앞으로 이런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자녀가 노크하고 누나 방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누나 가위는 빌려달라고 말할게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이제 두 아이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너희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누나는 때리지 않고 말로 하기로 했고, 동생은 노크를 하고 누나 허락을 받고 물건도 갖다 쓰기로 약속을 했지. 네, 아이들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가를 함께 정합니다. 심부름을 한번 해주기, 30분 놀아주기, 물건을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내기. 이렇게 규칙을 함께 정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전에 교육을 받았던 엄마 중에 아이가 몇 대 맞을래요? 라고 하는데 때려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는 아니야. 엄마는 때리지 않아. 너희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혹시 때린 적이 있다면 때려서 미안하구나.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었어. 라고 자녀에게 꼭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개인 공간이나 개인 물품 상자를 만들어서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의 이름이나 스티커를 붙여주고 필요할 때는 서로 부탁하고 허락받고 사용하도록 함께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자녀의 말을 잘 듣고 반영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반복이래요.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우리 머리에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힘들 때 감정과 행동 코칭 5단계를 사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